파트 네 번째입니다. 수납 컨설팅인데 즐거운 공간을 디자인하는 수납 컨설팅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물건의 제 위치를 정하라 라는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물건의 제 위치를 정할 때의 핵심이 뭐냐? 바로 모든 물건의 위치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모든 물건의 제 위치를 정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 내가 자주 쓰는 것만 딱 정해두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모든 거를 다 정해야 돼?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의 위치를 정해야 될까? 바로 하나라도 주소가 부정확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안이 어지럽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것만 딱 정해놓고 해야지 그 자리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또 올려지고 쌓여지고 계속 이렇게 누적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주소가 부정확한 것이 있으면은, 애매한 것이 있으면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공간 자리까지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방이 어지럽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모든 물건의 위치를 하나도 남김없이 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곤마리가 전수하는 정리 비법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에, 자, 오늘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제 위치, 제자리, 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수납의 본질입니다. 수납의 본질이 뭐냐? 제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고유한 어떤 자기만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물건도 어쨌든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제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정리해도 다시 어수선해지는 주된 원인이 뭐냐? 물건의 제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 물건들이 헷갈려 하면 안 된다. 바로 그 정확한 자리를 딱 정해두고 그거 계속 고수해야 된다. 지켜나가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수납은 또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더 정리를 최고로 멋지게 해야지 하면서 막 복잡하게 나누거나 하지 않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방이 어질러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물건이 첫 번째는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납을 깔끔하게 해도, 아무리 수납을 이렇게 잘하려고 해도 일단은 양이 많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줄여야 된다. 자, 그러면 물건이 많아진 원인이 뭘까? 그것은 또한 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입니다. 수량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양부터 줄여야 된다. 줄여야지만이 또 그 안에서 수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양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수납이 단순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이 너무 많은 게 문제고요. 수량 파악 못하는 것도 왜 수량 파악이 안 되느냐? 복잡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요 사이클,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수납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정말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단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책 부분에서 몇 가지 정말 제가 몰랐던 것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가 180페이지입니다. 행동 동선과 사용 빈도? 이걸 무시하래요. 뭐야? 행동 동선 깔끔하고 최적화시키고 짧게 해야지. 사용 빈도 내가 많이 사용하는 거 이게 동선 좀 짧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무시하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수납 장소를 생각할 때에 꺼낼 때의 편리성을 기준으로 한다. 무슨 말입니까? 행동 동선과 사용 빈도에 따라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들 짧게 짧게 그래서 꺼낼 때의 편리성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함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글을 읽어가면서도 이거 아니잖아. 당연히 행동 동선 짧아야지 사용 빈도 수 많은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수납을 해야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계속했어요. 근데 보세요. 쓸 때의 편리함보다는 제자리에 둘 때의 편리함을 생각해야 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도 계속 읽다 보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야. 쓸 때 내가 편리하게 써야지. 이게 중요하지. 그게 그 어떤 물건의 용도지. 쓸 때 편리해야지. 제자리 둘 때 뭘 편리한 걸 생각을 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부분 보면서 앞에 거 요 내용 다시 쓸 때의 편리함보다는 제자리에 둘 때 편리함. 아, 기가 막히네. 이게 맞았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곤마리가 전수하는 정리 비법 18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행동 동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동 동선. 그렇죠. 내가 행동하는 그것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곤말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동 동선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 바로 물건을 두는 장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물건을 두는 그 장소로 내가 가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내 동선 또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꺼내 쓰기 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제자리에 두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 위치를 찾아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할 때에 행동 동선이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것 공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쉽게 수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내가 꺼내 쓰기 편한 게 아니라 사용하기 편한 그게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알기 쉽도록 수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간단하게 어쨌든 정리해 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 동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두는 장소. 아, 저기, 아, 저 자리구나. 아, 저기구나. 거기에 따라서 내 동선이 결정된다. 아, 그러면은 이거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게 오히려 아닙니까? 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이 뭐 이렇게 대궐에서 사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혹시 대궐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많이 걷게 되는구나. 아, 운동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두는 장소 바로 뭐예요? 제자리. 제자리가 중요하다. 자, 오늘 디테일한 거 하나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울 수 있는 것 모두 세워서 수납해야 되는데요. 내가 수납하는 방법 중에 여기 보세요. 유일하게 고집 이런 단어까지 썼습니다. 유일하게 고집하는 것. 나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다른 건 내가 조금 더 유두리 있게 넘어가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내가 정말 물러서지 않을 거야. 유일하게 고집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곰마리가 고집하는 거 바로 세워서 수납해야 된다. 수납이라는 것은 눕혀서 하면 안 되고 어떻게요?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책을 볼 때 참 좋았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아주 디테일한 정리에 대한 방법들을 내가 익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삶을 대입해 볼 수 있더라고요. 아, 사람도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누워 있으면 안 되는구나. 물론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일단 어떻게요? 서서 움직여야지만이 고유의 역할들 제자리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간은 있는데 어떻게 수납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세워봐라. 일단 세워보기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워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뭐죠? 이게 뭐 필기 도구들 이런 세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뭐 테이프도 세워서 수납한다. 스테플러와 심과 지우개도 세워서 수납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세워서 수납하려 해서 야 이렇게까지 세워놔야 되냐? 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세워서 수납하는 것 이게 원칙이고 이렇게 세워서 수납을 하다 보면은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진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딱 정리된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 볼 때 빡빡해, 답답해, 어떻게 저렇게 피곤하게 살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인정.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딱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너무 좋네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야, 이것도 보세요. 매장의 진열장처럼 보이게 수납하라. 이게 또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이게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은 그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여성들 뭐 액세서리랑 이런 어떤 뭐 가방들, 백 이런 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매장의 진열장처럼 어떻게 매일 이렇게 정리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못해요. 왜 못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많으면은 이렇게 보이도록 진열이 안 되겠죠. 막 쟁여놔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 양부터 줄여서
보이게끔 깔끔하게 수납을 해놔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설레고, 그리고 설레는 것들 또 내가 착용도 하고 사용도 하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만지게 되고 이것들 물건도 오랫동안 잘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곰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제자리입니다. 보이도록 제자리에 딱 수납하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리를 딱 정하시고요. 아, 내가 정말로 소중한 것만 제자리 딱 정해놔야지 나머지는 자유롭게 어떻게 인생을 빡빡하게 이게 아니라 일단 모든 물건을 제자리, 정위치 한번 정해 보시고 조금 귀찮더라도 움직이셔서 한번 썼으면은 어떻게 요? 바로바로 제자리에 둬야지. 제가 순간 화나려고 그럽니다. 저희 집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하나 쓰면은 그냥 제자리 갖다 놓는데 저희 집에 이제 몇몇 이제 친구들은 네, 뭐 이렇게 뭐 친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른일지 아이일지 몰라요. 어쨌든 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정리해야지라고 하는데 정리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뭐 시간차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되던데요. 어쨌든 한 번 썼으면 제자리에 보이도록 깔끔하게 갖다 놔야 된다. 자, 오늘 결론 뭐예요? 수납은 무엇보다 제자리가 중요하다. 정위치에 제자리에 두시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또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길 응원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